오늘 소개할 영어 원서는 출판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는 스테디셀러 더 시크릿입니다. 페이지 수는 198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책을 2017년 7월에 처음으로 읽었고요. 그때는 전자책인 킨들을 이용했습니다. 그 이후 2019년에 종이책을 구매해서 다시 읽었고 영어 원서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글 번역본도 구매해서 읽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쉽게 손이 닿는 곳에 이 책을 비치해 두었는데요. 책상에는 영어 원서를, 침대 사이드 테이블에는 한글 번역본을, 거실에는 킨들을 두어서 가끔 읽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와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단 몇 페이지라도 읽으며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을 정도로 단순한 책이 아닌 이 책의 법칙에 제 삶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의 다른 버전인 더 시크릿 데일리 티칭도 구매해서 읽고 있는데 책 표지는 더 시크릿과 같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닌 더 시크릿 책의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다시 편집해냈다는 느낌이 들어서 크게 추천드리는 책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리뷰에 앞서서 영어 원서 읽기 면에서 말씀드리면 이 책은 쉬운 어휘가 반복되어 사용되며 문장은 짧고 단순한 편이어서 읽기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영어 원서 읽는 분들 중에는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책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아 추천드리고요. 저는 마음에 와닿는 문장은 따로 노트에 필사를 하는데요. 이 책은 필사하기에도 좋은 책인 것 같아 또한 추천드립니다. 다른 영어 원서 리뷰를 할 때에는 줄거리 외에도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도 함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책의 특성상 개인적인 의견을 넣는 것보다 선입견 없이 각자가 책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최대한 개인적 견해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이 책의 줄거리를 전달해 드리는 형식으로 리뷰를 올립니다. 더 시크릿. 이 책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이루며 우리가 꿈꾸는 삶으로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비밀의 법칙을 적용해서 삶을 원하는 대로 바꾼 24명의 실존 인물의 사례를 들면서 이 책을 읽는 우리들도 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에 대한 독자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릴 거란 생각이 듭니다. 허구맹랑한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전적으로 믿고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이 책을 읽은 독자가 선택할 몫인 듯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시크릿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는 법칙인데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것은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실체이며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석이고 주파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비슷한 것, 같은 주파수의 것을 끌어당겨서 우리 삶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의 생각이 걱정이나 불안이라는 주파수에 머물고 있다면 같은 것을 끌어당기는 법칙에 따라 같은 주파수, 즉 불안과 걱정을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행복이나 부의 주파수에 있는 사람은 행복과 부를 계속해서 끌어당겨 삶에 더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현재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이 상황은 과거와 현재의 나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이죠.
현재의 삶이 불행하거나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 말이 참 거슬리고 절망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은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원하는 삶을 앞으로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서 주파수와 채널을 바꿔라.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이 앞으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생각으로 삶을 만든다.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 바로 그것이 당신 삶에 나타난다. 사람들은 부정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이 불행한 상황을 원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결과를 얻었지? 난 이걸 끌어당기지 않았는데 하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특정인에게만 적용돼서 누구는 나무에서 떨어지고 누구는 하늘로 날아가지 않듯이 끌어당김의 법칙 또한 사람을 가리거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칙이며 우리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또한 개의치 않고 그저 우리 생각에 응답하여 그것을 우리 인생에 되돌려 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어 부와 풍요를 누리는 삶을 원하면서도 돈을 벌어 좋은 삶을 누릴 생각을 하는 대신에 돈이 없는 상황만 집중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바로 그 대상을 불러와서 결국 늘 돈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계속 생각하는 대신 긍정적인 생각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부터 지워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의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검열하고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때 나의 생각, 내가 있는 주파수가 어디인지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쉽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인데요. 생각은 주파수를 결정하고 감정은 당신이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 곧바로 알게 해줍니다. 지금 기분이 행복하고 좋다면 제대로 된 주파수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대로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면 당신은 부정적인 주파수를 타고 있다는 뜻으로 의도적으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감정 상태, 즉 생각으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주파수를 유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울할 때 즉시 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 기분 전환 도우미 목록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은 어떤 것에 기분이 좋아지나요? 음악을 들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운동을 할 때, 사람들마다 방법은 다르기에 자신만의 목록을 작성하여 기분이 안 좋을 때 이것을 적용하여 현재 갇혀있는 주파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모두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되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더 많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결국 스트레스가 표출됩니다. 결과는 스트레스지만 원인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고 다시 그 원인을 추적하면 사소하지만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나옵니다. 마음속에서 과거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면서 불행하고 실망스러웠던 일을 계속 곱씹는 사람은 앞으로도 비슷한 불행과 실망이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내 삶에 적용하여 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내 생각과 감정 상태를 내 의도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 차분해지는 법을 배우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서 관심을 차단하는 법과 그 대상과 관련된 감정에서 관심을 끊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 명상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 이 책의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삶을 바꾼 대가들은 공통적으로 날마다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 데에도 이로우며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10분 정도 명상하면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 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때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도를 밝히고 명상을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내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순간은 잠든 순간인데요.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한 생각을 계속 되돌려 보내기에 잠들기 전에는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에는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 구하라. 종이에 명확히 기록하고 분명하게 알고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상적인 희망사항이 아니라 어떤 것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 믿어라.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지금 그것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안다라고 걱정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을 거울처럼 반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받아라. 멋진 기분을 느끼고 이미 받았을 때 느낄 감정을 느껴라. 이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분이 좋으면 원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먼저 요청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난 지금 받고 있어. 온갖 좋은 것들을 받고 있어.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2가지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인생을 전환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바뀌어 사고방식도 바뀌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예전과 다르게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 그리기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그림을 그리듯 생각에 강력하게 집중하는 것으로 일명 비전보드 만들기로도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꼭 이루고 싶은 꿈에 그리는 좋은 차와 집의 사진을 매일 눈길 닿는 곳에 배치하여 시각화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현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게 나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아닙니다. 그건 과거의 당신입니다. 현재 상태를 보고 그것으로서 자신을 정의하면 앞으로도 그 이상을 얻지 못할 암울한 운명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셈이죠. 당신의 현재의 환경이 어떻든지 그건 현재의 상황에 불과하고 현재의 상황은 비밀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바뀔 거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시크릿의 리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방문해주세요. 매일 영어 원서 읽는 엄마 유나리였습니다.